안녕하세요. 1번 보십시다. 쭉 정리할 거예요. 읽어가면서 청약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청약 나오면 아느라 청, 불, 승,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 청불, 승특. 그래서 청 그러면 불 얼른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효력이 없다 틀렸지? 청불, 승특. 그 다음에 여기 철회라고 하는 것은 전철이 있다. 그러니까 도달 전해야 돼. 그러니까 도달하여 이렇게 하면 이 철에 딱 나오는 순간 동철이가 삭주 먹고 취했다. 전철 탔다. 뭐 먹고? 아니 후추 먹고. 그러니까 추위는 후에, 철에는 전에 꼭 그런 게 나오잖아. 취소는 맘대로. 해제는 언제? 최고 후. 이런 것들 시기. 후추 먹고 전철 탔다 이렇게. 그래서 청약이 도달하여 철회할 수, 그러니까 도달하면 철회 못해. 세 번째,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었다 그러면 교차 청약이죠. 그러면 교차 청약 그러면 나청도, 다시나 나청도, 양청도, 양청약에 모두 도달한대. 근데 양청약이 양청 발이 틀려버렸잖아 이런 거. 양청발이여 양청도야. 양청약에 모두 도달한대. 그런데 양청약이 동시에 같은 날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언제?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 이렇게. 나청도.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청약은 이렇게 쓰면 돼.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이 아니죠.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 그럼 이런 것이야.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하지? 아니, 확정적이어야 돼. 다시 청약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가 여기 그냥 견적서 제출했죠? 그 청약서야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 이게 청약의 유인 같은 게 안 나오더니 2년 전에 갑자기 등장을 한 거 하도 낼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정리해. 자판기는 청약이다, 유인이다. 얘기해봐, 그냥 나름대로. 근데 청약은 확정적이면 청약이라니까. 그럼 자판기 200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그러니까 청약이지, 그게. 자판기는 청약이다, 이렇게. 1번 정리됐어요? 그냥 가볍게 정리하자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의 종류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 계약의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계약법 배울 때 계약의 종류는 크게 전형계약과 뭘로 나눠? 비전형계약 이렇게.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전이야, 비전형계약이야. 전형계약이지. 요약집 한번 펴보셔. 그냥 우울한 표정을 짓네 또. 우울하다. 그래서 거기에 107페이지를 펴보셔. 요약집 107페이지 펴보시면 계약의 종류에 전형계약이 총 몇 개 있어? 15개. 전형계약이 총 몇 개 있어? 거기 107페이지 좌측에 맨 위에 보면 전형계약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형계약 중에 도급을 한번 봐. 도급계약 속에 여행계약도 들어갔지? 원래 도급계약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여행계약이 9-1 해서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15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여기 봐.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전형계약 중에 15개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3개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3개. 그러면 이제 이 전형계약에서 우리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성립 시기에 관련하여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성립과 관련해서. 그래서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낙.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되면 요. 근데 여기서 요물계약은 몇 개야? 하나 현상 광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효력이 생기는 면에서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이렇게 나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이야, 편이야? 쌍.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야? 유상계약.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그러지. 도급계약은 한 사람은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한 사람은 보수 주기로 하는 거니까. 무상임치는 여기가 그냥 무상임치니까 그게 여러분들 목욕탕 가게 되면 귀중한 빤스는 보관하시오 있잖아요. 이런 거. 무상임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나요? 쌍무는 모두 무슨 계약이야? 유상계약. 사용대차는 여기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별할 때는 여기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쌍무냐 편무냐를 구별할 때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행기 효력 발생 시기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 이행기. 그러니까는 사용대차는 효력이 발생할 때 한 사람은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 의무 없지. 받아서 쓰면 되니까. 유상계약은 계약의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재산을 출연하면 다른 사람도 대가성 있는 재산 출연하면 유상계약이야. 그래서 임대차는 쌍무계약. 쌍무는 모두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현상광고는 하나만 외워놔도 돼. 그냥 요물계약 하나 있다 이렇게 해도.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덜컥덜컥 찍으면 안 돼. 시험장 가서는. 덜컥덜컥 찍지 말고 읽어보면 그중에 하나 답이 나온다고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느 정도 50%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알게 돼 있어. 한 문제. 그래서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 그거 틀렸잖아. 그게. 답은 찍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오니까 주의하시면 돼. 이런 유형으로 한 문제가 나와. 3번. 갑은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X 토지 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 것을 제안했고 청약은 5월 1일 도달하였다. 틀린 거. 그러니까 승낙기간을 정했지. 이게 전형적인 시험이에요. 1번. 청약의 효력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아?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한다. 그런 얘기야. 맞고. 자, 청약을 발송하는 우리 하도 많이 해서 발한 후 죽어도 산 것에서 효력을 상실해서 요건 알겠지. 맞아 틀려.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거니까. 요 3번 지문은 잘 외워놔요.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붙여서 상대방이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승낙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구속해. 효력이 없다 하셔야 돼. 그래서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단서를 붙여서 청약을 했어도 그 기간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 성립하지. 이거 뭐 그냥 잘 이해해 놓으면 돼. 하나 그냥 단골로 들어가는 지문이야. 4번. 5월 8일로 했다. 승낙 기간을. 갑이 내 토지를 살려거든. 언제까지 답을 다? 5월 8일까지 답을 다오 그래서. 근데 우리 언제 승낙을 한 거야? 5월 15일 날 승낙을 한 경우 이것은 5월 8일을 경과해서 지나왔지. 그럼 이제 이것이 연착된 승낙이거나 그러겠지.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늦게 도달한 승낙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을 하게 되면 갑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성립시킬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이해했어?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 이게 승낙을 언제 했냐면 승낙 기간이 5월 8일인데 그런데 이 을이 언제 승낙서를 발송했냐면 5월 1일 날 발송한 거예요. 발송을. 그리고 5월 1일 날 발송해서 제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5월 9일 날 도달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승낙 기간을 지나서 청약을 했잖아. 이런 거. 이건 아무런 청약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청약의 효력이 없어. 청약이요. 청약도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5번. 을이 5억 원을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5억에 팔겠다 했는데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계약은 성립하지? 응? 이것도 이것은 맞지? 이것은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냥 더 틀린 게 있었으니까. 틀린 게 몇 번?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됐나? 죽어도 산 것이다. 2번이 틀렸네. 4번은 사실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이게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잖아. 그럼 청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야 돼. 연장 때 승낙과 다르지, 이런 거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사실 있었지? 여기 그냥 틀린 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이의 제기했다면 이것도 받아들였을 거라고. 해결됐어요? 여기는 요거 주의하셔. 5억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승낙했지? 그러면 여기는 객관적 불합치. 여기는 뭐? 객관적 불합치.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객관적 불합치. 그래서 성립이요, 불성립이야. 불성립 5번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여버려. 원무과는 이거 그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오면 다시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신뢰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해놓고 끝내버려야 돼.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신뢰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과는 뭐다? 과실 있는 자는 선이 무과실인 상대방에게 이행이익이야 신뢰이익이야. 이거 근데 요거 골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원시적 불능. 그러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후발불능, 원시불능. 여기 수량지적 매매는 과실 책임으로 담보 책임으로 하도 많이 해서 선 이렇게 선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묻는다. 여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원시불능이지. 전부 수용 원시불능. 그래서 1번 정답 2번이 원무과.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가옥이 전소되었다고. 어떤 문제야? 제3자 방화,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유명 화가 그림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되었다. 위험부담이요, 채무불이행이야. 채무자의 과실이잖아, 여기는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잃게 되었지? 5번은 뭘로 해결해? 담보책임. 여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냥 이렇게 해버려. 저는 나왔지? 저당권. 저는 선악, 훼손출이 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저당권만 나오면 저는 선악, 선의하게 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 출제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훼손출이 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되겠나? 적어도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이렇게. 저당권 나오면 저 손해를 전해라. 여기서. 통째로 외워버려. 이렇게.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다 같이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은 선악불문 손해배상, 선악불문 해제, 그리고 미리 돈을 지가 갚아서 너 죽고 나 살자, 제3취득자 했다면 출제상환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출제상환 청구권.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여기 임차물 반환할 때 임차물 반환 시 동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보증금 반환. 맞아?
그러면 임차물 반환 시 동시행해야 되는 것은 보증금만 반환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변제 나왔네. 변제는 뭐만? 영수증만 이렇게. 변제는 영수증만. 그러므로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무효지?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아니다. 그래서 애호보다 담보차별. 토경이는 토지거래 경매 무효다.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여기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건물 매매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 그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인도와 자금 동시행이지 이런 거. 그래서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이다. 이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딱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매매. 됐어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토지거래만 없지. 토지거래는 동시행이 아니야. 아니고 변제 동시행이 아니고 변제 나오면 뭐만? 영수증만. 그럼 변제와 차용증은 동시행이나요? 아니잖아. 변제는 영수증만 이렇게.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맨날 나오잖아 이렇게. 자,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대금 지급할 때에 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인도 소유권 이전. 그래서 대금 지급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 맞지? 근데 만약에 소유권에 담보물권 등이 있다면 그건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소유권 이전인데 더러운 소유권 이전이야? 깨끗한 소유권 이전이야? 깨끗한. 그래서 거기서 다 말소해 줘야 돼. 가압류 등기 말소 이런 것들. 말소해서 이전 의무. 자,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 반환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 토지거래 나왔네. 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협력 의무는 있지. 대금 지급 의무는 있음 없음? 무효잖아.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예요.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외워버려. 담보차별. 토경이는 아니다. 7번. 을은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여기서 잘 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줄 때 가압류 등기도 말소해줄 의무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나왔네.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여기서 여러분 매매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먼저 매매는 돈이 중요해, 토지가 중요해? 원래 토지가 중요한 거야. 재산권 이전. 근데 항상 볼 때는 대금 지급 의무 있잖아요. 이것과 동시행 관계 있는 걸 찾는 거야. 이게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 있는 거 봤더니 소유권만 등기 말소까지. 그래서 동시행 관계 있다. 맞지? 자,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자동 그러면 뒤에는 없다.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자동 그러면 없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 상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매매대금 채권 대신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여금 채권 하나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줘. 대여금 나오는 게 대여금 채권 말고 다른 거 있냐? 없어. 대여금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있다니까. 그냥 또 한번 말을 해보고 틀린가 맞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대여금 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있다. 대여금과 비슷한 게 봐. 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은 다르잖아.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고 대금은 매매에서만 나와. 그래서 매매 대금은 쌍무계약이지. 그러니까 그건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상기하면 안 돼. 대여금 채권은 구워주기만 했지. 동시에 항변권이 안 붙어 있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됐나? 여기 잘 나와.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의 병에게 이전되었을 때 원래 채무자는 항상 동시에 항변권 있어 없어. 그래서 채권이 양도되었어도 그냥 여러분들은 요 말을 3번 딱 읽어봤을 때 유물무게장 법률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안 되면 항변권 있어 없어 그냥 있다 해버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봐. 이 갑 이제 머릿속에 잘 봐.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채권 채무가 그러니까 대금 채권도 있고 소유권 이전 의무도 있어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전 의무를 할 때의 동시행이야. 채무 이행할 때의 동시행이라고. 근데 채권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법원의 전부 명령에 의해서 양도된 거야 이렇게. 채무는 그대로 있어 없어. 채권이 양도되었다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자는 채무자잖아 지금. 그리고 을은 대금 채무자. 여전히 을은 채무자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야. A가 채권 양수인이 변제기가 도래해서 을에게 야 매매대금 나에게 달라 요구하면 을은 갑이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너에게도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나요? 그 얘기야 지금 이렇게. 여전히 채무자니까. 그래서 배워봐. 채권 양도인도. 채권은 양도한 갑도 항변권이 있고 을은 여전히 채무자니까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권은 동시에 항변권은 따라서 나부터 먼저 못 주겠다 그게 동시에 항변권 아니냐. 그래서 A가 채권 양수인이 여기 봐. 채권 양수인이 병이 채권 양수를 받은 압류 채권자인 병이 매매대금 나에게 주시오라고 할 때 이거 봐.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래 을은 채무자잖아. 그냥 을은 동시에 항변권 있어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거절하는 거예요.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갑은 있어 없어 문제는. 갑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갑을.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된 갑도 채무자지. 그래서 채무자가 이렇게 돼. 이 을이 이렇게 물어본다. A에게 돈 안 주고 토지 주시오 그러면 갑도 네가 채권 양수인에게 돈 줄 때까지 토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3번 같은 경우 그냥 이해해 놓으면 돼. 다시 한번 채권 양도인도 그냥 애울 곳 없어. 다시 쌍무계약의 채무자는 나부터 먼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니까. 쌍무계약의 채무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 3번 어려워 안 어려워? 이제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없다 틀렸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서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 검토했는데 불구하고 또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은 없다 하면 그것이 답이라니까. 그 부분이 그 대목이. 그래서 없다 찾아버려. 자,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대금 채권은 지급 기일부터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소멸시효가 진행됐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된다 해야지 막을 수 없으니까 채권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동시행 항변권 효력으로 이렇게 이제 4가지 외워야 돼. 다 같이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채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야 이게. 채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진행된 걸 막을 수 없으니까 진행된다. 맞네. 마지막.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어도 이행을 지체했다 이렇게 나오면 먼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행을 지체했지. 자,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맞네. 이렇게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 자, 지체불능자. 지체불능이 무슨 뜻이야? 이행지체, 수령지체,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쌍무계약의 채무자거든. 항변권 있다. 항변권 있는 자의 효력으로. 자, 자동 없다. 다시 자동 없다.
지체 없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소송상 패소 없다. 이렇게 외워 이렇게. 여기는 지체 없다. 아니 지체 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이거 물었고 채권 양도인도 항변권 있다 이거 물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거 물었고 자동 없다. 이거 뭐 별거 없다고 이렇게 딱 정리해.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거. 우리는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거 그러면 자요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 그러면 동시행이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 의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해제 나왔지? 그냥 볼 것도 없이 동시행이라고. 구분소유적 공유 여기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여러분들이 등기법도 알아야 되므로 좀 잘 알아야 돼. 공유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미 공유물 분할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러므로 분할 청구하지 못하고 지분 이전해달라고 해서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 담보차별 다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다시 여러분들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 부부 보증금 부부 비용 그 다음에 영수증 어음 그 다음에 영어 지분 이런 거 동시행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 외우라고. 세 번째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여기 전세금 반환할 때에 여기 주의하셔. 여기 한번 내가 볼게. 여기 을구에 1번 저당권이 있어. 2번 전세권이 있다고. 그러면 돈을 갚을 때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지? 근데 전세권 말소 전세금 줄 때 전세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 이유는 전세권 등기 말소 안 하면 목적물 사용 못하니까 동시행해야 돼 여기는. 근데 저당권은 등기 말소 않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저당권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변제가 먼저고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야. 그러면 임대차 임차인의 등기 말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야. 동시행 똑같잖아.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사용을 못 해주잖아 이런 게. 그래서 동시행이야. 다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있었지? 그때는 담보물권이 되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동시행이 아니야. 왜? 목적물 넘겨주었으니까 이미. 그거 구별하면 돼. 그래서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은 말소도 동시행이야.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이 아니다. 저당권과 같으니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다. 원래 아무 말이 없이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면 맞아. 다시 무효 취소 해제. 그 말만 나오면 동시행 관계인데 여기서 뒤에 뭐라고 붙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야 여기는.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여기 한번 봐. 을의 토지에 갑이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자 경매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촉탁에서 등기가 돼. 촉탁 등기. 그러면 이 경락에는 법원이 촉탁을 하지 않으면 야 빨리 촉탁 등기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경매 절차가 무효여서 촉탁 등기가 무효가 된 거예요. 등기가. 그러면 소유자는 을이지. 을은 경락에 내가 야 너 네 거 소유권 무효인게 말소해. 그러자 병은 배당금을 법원에 납부했고 법원이 이렇게 줬잖아. 배당금 낼 때까지 등기 말소 못하겠다 하니까 을이 배당금 나 맛도 못 봤어. 을이 배당금 받아간 게 아니잖아. 배당금 이렇게 받아갔지. 그 당사자가 달라져 있지. 그래서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과 이 사람의 등기 말소는 동생이 아니고 너는 등기 말소하고 배당금 받고 그거 네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이런 거. 그래서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이 사람의 등기 말소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동생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오냐면 애워보다 담보차별 토경위는 경매가 무효이면 이거 나올 거라고 이거. 그래서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해워버렸던 것이야 이렇게 편법으로. 여기 청산금 지급은 가담법에서 청산금 지급은 잔금이잖아. 잔금 지급과 잔금이니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행이지 가등기 담보권자에. 여기 본등기비 인도이면 동시행이잖아. 이건 매매니까 매매. 뭐요 여기는 가담법에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건 매매니까 매도인의 내용과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잔금 줄 때는 잔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청산금을 매매에서는 뭘로 놓고 봐? 잔금으로 놓고 보면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동시행이다 이렇게 알면 되지. 이게 갔어? 동시행 관계 있지 않은 것은 몇 번? 담보차별 토경위는 동시행이 아니다 해서 하나 잘 기억해 놓으셔. 위험부담. 이제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이네. 자,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맞아? 자, 요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다. 맞지?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다시 쌍동위. 위험부담은 편에서 생겨, 쌍에서 생겨.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반대급부 이행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맞네. 이행하면서 수용금 내우쇼 이렇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되면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생각나? 채무자 위험부담에서 여기 잘 들어. 당사자 쌍방의 책임 그냥 공부를 갔다 흔들면 안 돼 이거. 이게 내가 그러지 않았어. 시험 공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런 거 없다니까. 최대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소의 점수를 얻는 게 시험 점수요. 최대의 노력과 최대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의 점수를 얻어. 최고의 아주 적은 점수를 얻어. 이게 시험 공부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냐? 아니라고 시험 공부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한약도 있지. 암도 요즘에 중립자 치료 연세대에 나왔는데 그거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5년 오면 또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한약도 한 번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다른 거 공부 좀 하다가 어저께 모의고사 봤더니 감이 툭 떨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근데 작년에 시험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 10점 차이가 나더라고. 작년에 그때 봤을 때하고 조금 내가 변형시켰거든. 좀 더 쉽게 내겠다고. 근데 작년에 시험 볼 때는 추석 명절이 없을 때 시험 봤으니까 연결이 되었고, 지금은 추석 명절 한 열흘 있다가 시험 보니까 감이 툭 떨어져 있어 벌써. 그래서 공부는 지속적이어야 되니까, 특히 민법은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 그냥 그러면 이봐, 우리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을 매매계약이 뭐라고 돼 있어? 종료되었다고 나오자는 게, 이혼부담은 매매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럼 매매관계가 끝났으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종료되면. 그래서 채권자는 여기 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게 도중에 수용이 되면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돼? 채권자 입장을 고려해야 돼? 채권자 입장을 고려해야지. 그래서 여기보다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생각나? 계약을 끝내고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수용금 내놓으라고 하든가 선택을 하니까 이게. 그래서 채권자 입장을 고려해야 돼. 이거보다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메모에 이렇게 종료된 경우 채권자의 지위를 따지는 거야. 채권자의 지위. 그러면 채권자가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수인. 그래서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부도돼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랬지.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짓 하거나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물어봤네. 매도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틀렸잖아 이거. 매수인은 부당이득 내놓으셔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지? 이렇게 쉽게 돼.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보여. 자, 여러분다 매수인은 무슨 짓 할 수 있어? 부도돼 있다. 왜? 우리는 권리 의무 배우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민법은 채권자 위험부담이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다. 그 불이익을 이렇게 해도 불이익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떠안아라 그런 얘기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떠안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채무자가 떠안다 보니까 채권자는 무슨 짓 할 수 있어? 부도돼 있다 이렇게 돼. 부도돼 있다. 그래서 여기 9번은 이론적으로 공부가 좀 안 된 사람들은 아리까리해서 틀려버리는 거지. 10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아? 또 거기 갈 경우가 어디 뭐라고? 이건 메모해버려. 계약 총칙은 임시다 이렇게. 계약 총칙은 무슨 규정? 임시. 그러므로 여기서 유튜브에서 강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총칙에서 뭐라고 내냐면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자, 매매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특약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이렇게 돼. 한번 들어봐. 매매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어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맞아 틀려? 그때는 이 이혼부담을 안 배웠을 때는 그것이 솔깃해서 그런가 보다 해야 돼. 근데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특약은 유효다 그 말이야. 왜? 임의 규정이니까. 그렇게 해결해 줘야 돼. 그러므로 요 말과 계약 당사자가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은 채무자 위험부담이잖아요. 그 규정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야. 이런 것들. 해온다. 위험부담은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변형된 지문을 이해하는가 써놨어요. 내가 아까 했던 거. 그것도 다 기출문제였으니까. 두 번째, 채무자의 책임 없느냐 있느냐. 그러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은 매도인의 책임 있는이지. 이거 봐. 책임 있는 자는 채무 있다. 그래서 후발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이요, 위험부담 아니요. 어떤 문제? 채무 불이행. 이런 거 채무 불이행.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불능에 빠지면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틀렸지 이런 건? 틀렸잖아 바로. 그럼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일단 후발불능이 나오면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개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이렇게. 자,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수용되었지? 그럼 책임 있느냐 없느냐? 책임 없는. 그러면 얼른 매수인. 자, 여러분들 매수인은 부도돼 있다. 얼른 이렇게 외워야 돼. 강제 수용되면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할 때는 맨입으로 행사해야 돼. 채무 이행하면서야.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내놓을 수 있지. 이렇게 부도돼 있다.
맞아? 여기 채권자 수령지체 중 채권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매수인.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주었는데 등기를 해가지 않고 있던 중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야 돼? 채권자가 떠안아야지. 이제 수령지체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는 이렇게 돼.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이렇게 메모해요. 채권자 위험 부담.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은 결론은 채권자가 불이익을 떠안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주시오 할 수 있다. 맞잖아 지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 여기 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매수인이야. 매수인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었대. 불능. 채무가. 그럼 이 채무는 매도인의 채무요, 매수인의 채무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되었대. 매수인의 채무, 매도인의 채무. 매수인의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참나 진짜. 어떻게 불능 나오면 여러분, 불능은 채무자에게만, 불능이라는 말은 채무자에게만 있는 거지 채권자에게는 없어. 매수인이 돈 못 줄 이유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능 나오면 따라서 불능 누구에게만 적용돼? 채무자에게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얘기야. 매수인의 잘못으로, 응?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 다시 매수인의 잘못으로 누구 채무가 불능이 돼서 여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불능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가로를 해보면 딱 해보면 사유로 해서 잘 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지. 매수인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것은 여러분들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수인의 채무가 불능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매수인에게는 불능이 없어. 그러니까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되는 거라고. 윤주 이해했나? 다시다. 불능은 매수인에게만 생겨, 매도인에게만 생겨. 매도인에게만 생겨, 불능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매수인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지?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달라고 해야지. 이것도 채권자 위험 부담이야.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여기도 역시 채권자 위험 부담이야. 요거 31회치 한번 다 정리해. 채권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 불능이 누군지. 자, 여러분들 불능은 채무자에게만 생겨. 그 다음에 그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청에도 생겨, 채청에서만 생겨. 채청만 불능이라니까. 여러분들 물청은 불능 없다. 어저께 배웠잖아. 물청은 불능 없다. 이렇게. 채청만 불능이 있다. 즉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으니까 불능에 빠지는 거예요. 1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체결 후 수용 되었네. 체결 후 수용 나왔지? 그럼 얼른 자유한다. 매수인은 부도돼 있다. 이제는 별 방법이 없어. 그렇게 외워놓고 해결해야지. 매수인이 채권자지? 채권자 매수인은 채권자는 뭐 있다고?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하든가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대상 청구하든가 선택할 수 있어. 됐나?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 물어 못 물어? 부도돼 있다 했는데 또 그다 불도 있는가 하지 말고. 수용은 강제로
수용법에 의해서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없다고 기업가나 사업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불능이잖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매수인에게. 그럼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 끝났으니까 부도되니까. 끝났어. 매매 관계가.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물어 못 물어? 못 묻지. 그다음에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지. 해제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라고 하는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을 가리키는 거지. 귀책사유 채무불이행. 그럼 여기 그 11번에 이해가 안 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해. 야, 해제는 언제 있고 손배청은 언제 있고 불법행위 책임은 언제 있고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불법행위는 귀책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해제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고의과실 다 있어야 되네. 여기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됐어? 자, 여기 부도돼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우리 계약 끝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매매대금 계약금 주시 할 수 있지? 그게 따라서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잖아 지금.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3번. 연습해. 이 지문은 내가 18회 때 낸 건데 최근에 이런 지문이 없어서 참 유용한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시키려고 낸 거예요. 5분간 휴식.